네, 경북대학교 노창석이라고 합니다. 일단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퀀텀 일루미네이션 이런 내용인데, 어, 원래 제가 막 예전부터 하던 분야는 아니지만, 네, 그 이수영 박사님이랑 얘기하다가 하게 된 분야라서 아직 한지 오래된 분야는 아니지만, 얼마 전에 이제 이수영 박사님이랑 이창혁 박사랑 같이 논문도 쓰고 해서 어, 기본되는 내용에 대해서 한번 발표를 해드릴까 합니다. 일단 아웃라인부터 말씀을 드리면 퀀텀 일루미네이션이 뭔지부터 그 개요를 설명해 드리고, 퀀텀 일루미네이션이 퀀텀 하이포테시스 테스팅의 한 종류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 하이포테시스 테스팅에 대해서 좀 설명해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퀀텀 일루미네이션이 어떻게 디벨롭되고 현재 어디까지 왔는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이 세 개가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주요 내용이고요. 마지막에 제가 이수영 박사님이랑 이창혁 박사랑 한 내용은 45분이 지나면 건너뛰어도 무방하니까 45분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퀀텀 일루미네이션이 무엇이냐? 얘는 그러니까 레이더 같은 퀀텀 레이더 비슷한 그런 내용인데요. 일단 노이지한 인바이러먼트가 있고요. 거기서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요 비행기 같은 오브젝트를 디텍트하는 게 목표인데, 요거를 이제 퀀텀 인탱글먼트가 있는 상태를 써서 그렇게 하는 게 목표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클래시컬 레이더는 이제 빛을 쏴서 오브젝트에 반사돼서 우리가 랩에서 받으면은 걔를 디텍트해서 얘가 오브젝트 있는지 없는지 뭐 그걸 알아내는 건데, 그때 이제 그 애트모스피어에 그 대기에 있는 노이즈가 이제 계속 들어오니까 그 노이즈가 이제 크다고 가정한 상황에서 항상 일루미네이션이 주로 진행이 되고 얘기를 하고요. 네,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거고, 서멀 노이즈가 작을 때는 이제 옵티컬 영역이라서 라이더라고도 리터레처에서 부르고요. 그 다음에 클 때는 레이더 영역이라고 주로 부르습니다. 지금 얘를 이제 모델링, theoretical 모델링으로 기술해서 이제 해야 될 텐데, 어떻게 기술하냐면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요 오브젝트는 빔 스플리터, 그리고 리플렉티비티가 작은 빔 스플리터나 아예 리플렉트를 하나도 안 하는, 그러니까 없는 빔 스플리터가 없는 상황에 빔 스플리터 두 개가 되고요. 시그널이 보내는 시그널이 있고 아이들러가 있고, 그러니까 저희가 보내는 퀀텀 스테이트가 인텐글이 되어 있는데 시그널과 아이들러 사이에 인텐글. 네. 질문하신 건가요? 네. 그 질문 아무 때나 하셔도 되니까 지금 질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그널과 아이들러가 이렇게 가고요. 얘가 리플렉티드 된 빛 아니면은 죄송합니다. 여기 빔 스플리터에 시그널이 들어가고 또 다른 포트에는 서멀라이트가 들어가고, 그래서 물체가 없으면 서멀라이트가 쭉 해서 저희 디텍터로 오게 되고요. 물체가 있으면은 시그널이 리플렉트 된 것과 서멀라이트가 오게 같이 합쳐져서 오게 되고, n 서멀이 이제 서멀 포톤 넘버고요. 그래서 그 에타에 관계없이 같은 양의 서멀이 들어가기 위해서 보통 이렇게 잡는데요. 에타가 뭐 작은 숫자, 에타가 0으로 가는 리밋에서 주로 보는 거라서 이렇게 무시하고 에타 제곱 무시하고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리플렉트 된 빛과 우리한테 온 빛과 아이들러에 대한 코렐레이션 메저먼트로 이 하이포테시스 테스팅이라고 하는데, 오브젝트에 있는지 없는지를 제대로 잘하는 게 목표고, 시그널이 그냥 지나간 거는 이제 리트리브를 못하니까 무시하고, 그게 이제 기본적인 theoretical 모델링입니다. 그럼 이제 퀀텀 일루미네이션을 하려면은 다시 또 넘어가서 리플렉티드 된 빛과 아이들러 모드 요거를 공통적으로 기술하는 상태들을 보고 있는지 없는지 유출하는데요. 빔 스플리터가 없을 때 아니면 리플렉티드 0일 때 얘는 이제 서멀 상태와 아이들러 상태에 고부를 되죠. 그리고 서멀과 로 아이들러. 그래서 여기 로 노시냐 아니면은 여기 시그널이 반사된 게 있는 로 서멀과 로 뭐죠? 그 섞이니까 로 에타냐. 그래서 로 노시냐 로 에타냐를 구분해내는 게, 스테이트 두 개를 구분해내는 게 일루미네이션의 기본적인 그 목표가 되어 있고요. 얘를 이제 로 노과 로 에타를 디스팅기시하는 거. 얘를 하이포테시스 테스팅이라는, 얘는 이제
스태티스틱스에서 물리가 아닌 스태티스틱스에서 이제 이런 게 잘 디벨롭이 돼 있고, 이제 하이포테시스 테스팅이라고 하고요. 두 개밖에 없기 때문에 바이너리 하이포테시스 테스팅이라고 부릅니다. 네, H0, H1 이렇게 부르고요. H0이 오브젝트가 없을 때, 즉 로노시고, H1이 오브젝트가 있을 때 로에타가, 로에타가 이제 로1으로 부를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여기서 이 톡을 준비하면서 참고한 논문들도 두 개의 리뷰 논문들인데요. 일단 샤피로 유명한 사람이 쓴 최근 리뷰 논문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제가 더 자세히 하이퍼세시스 테스팅은 샤피로는 얘기하지 않고 이 논문에서 가져왔으니까 더 궁금하신 분은 한번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그게 이제 일단 그게 목표고, 이제 하이퍼세시스 테스팅에 대해서 이제 한번 알아볼 텐데요. 클래시컬한 하이퍼세시스 테스팅을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probability distribution, 그러니까 클래시컬한 하이퍼세시스 테스팅에서는 probability distribution 두 개를 구분해내는 게 목표고요. 그래서 R은 그냥 멀티디멘셔널 랜덤 넘버, 랜덤 베리어블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디스팅기시하는 디스티전 스트래테지가 필요하게 되고요. 얘를 이제 잘 잡는 게 하이포테시스 테스팅의 목표가 됩니다. 그럼 이제 요거를 구분을 할 때 저희가 그 메저먼트 리저트, 저희가 디텍터로 메저하는 그 리저트를 통해서 디스팅기시를 하게 될 텐데요. 걔를 이제 랜덤 베리어블 R로, 멀티 메저 베리어블 R로 잡고 M개의 메저먼트를 했다. M개의 상태를 보내고 M개의 메저먼트를 했다. 이렇게 이제 계속 얘기할 거고요. M이 이제 그 매니지먼트의 개수, 일단 이렇게 생각하시면,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디시전 스페이스라는 요게 JC라는 전체 스페이스에 R이 살게 되고요. M 디멘셔널 스페이스겠죠. 그거를 두 개로 나뉘어서 R이 Z 노스에 해당하냐, Z1에 해당하냐에 따라서 어떤 하이포테시스를 고를지, Z 노스면 H 노스를 고르고요, Z1이면 H1을. 그래서 요거를 잘 고르는 게 이제 목표가 되는 그런 겁니다. 하이포테시스 테스팅은.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 디스트리뷰션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해야 되는데, 일단 네 가지 경우를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일단 오브젝트가 없냐 있냐, H0이 맞냐, H1이 맞냐, 그거에 따라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저희가 메저먼트 리저트를 통해서 유출을 하게 되는데, H0를 고르냐, H1을 고르냐, 그죠? 그래서 H0이 맞을 때 H0을 고른 거, 이제 잘 된 거죠. H1이 맞는데 0을 고른 거, 이건 이제 에러, 틀린 거고, 얘는 있는데 없다고 했으니까 miss probability, 놓치는 그 확률이라고 하고요. 없는데 있다, 없는데 있다고 한 것도 잘못된 거고, 얘는 false alarm probability, 얘도 에러 probability 한 종류고요. 그 다음에 있는데 있다고 한 건 맞는 거고, 그러니까 에러 probability는 이 두 가지로 나누게 되고, miss랑 false alarm 이렇게 불립니다. 네. 그럼 이제 하이포테시스 테스팅을 요 프로빌리티, 에러 프로빌리티 두 종류를 이제 줄이는 게 목표인데, 요거 이제 두 가지 알려진 종류가 있고요. 클래시컬 스태티스틱스에서 첫 번째는 이제 베이지안, 두 번째는 네이먼 피어스 이렇게 불리고요. 베이지안은 토탈 프로버빌리티를 두 개를 같이 한 번에 이제 최대한 낮추는 건데, 그냥 더하는 게 아니라 원래는 이제 H1이 맞을 확률, H0이 맞을 확률, 오브젝트가 없을 확률, 있을 확률, prior probability를 곱해줘서 그 전체를 하게 되고요. 실제로는 이제 얘네가 뭔지 알기 힘드니까 둘 다 2분의 1로 보통 잡습니다. 저희가 이제 퀀텀 일루미네이션은 보통 요 영역에서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샤피로랑 요 로이드가 하는 게 이제 거의 다 요 베이지안 영역에서, 베이지안 하이포테시스 테스팅이고요. 그리고 네이먼 피어슨이라는 것도 있는데, 얘는 이제 이 톡에서는 얘기하지 않을 건데, 좀 이제 하는 사람들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서 그 네이먼 피어슨은 false probability, 얘를 threshold 밸류를 정해놓고 그것만 넘지 마라라고 하면서 P 미스를 최대한 미니마이즈 시키는, 그게 이제 좀 더 레이더와 연관된, 그러니까 있을 때, 그러니까 잘못된 거는 이제 좀 덜 크리티컬하니까요. 잘못된 거는 덜 크리티컬하고, 놓치면, 있는 걸 놓치면 안 되니까 레이더는 얘를 최대한 미니마이즈 시키는 게 목표인데, 저는 요건 안 보고 요것만 했습니다.
자, 그래서 베이지안 어프로치에서 어떤 디시전 스트래티지를 잡으면 되냐. 저기 있고, 알려진 게 이제 라이클리후드 테스트라는 거고요. 네, 요게 이제 미니멈 에러 프로버빌리티를 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얘는 이제 라이클리후드 레이시오라는 프로버빌티 디스트리뷰션의 레이시오와 디시전 스레시홀드를 비교를 해서 램다가 게마보다 작냐 크냐에 따라서 H0를 고르냐 H1을 고르냐가 이제 결정이 되고요. 얘를 제일 쉽게 이해하는 건 이제 저희가 얘기했던 둘 다 2분의 1일 때 게마가 1일 때죠. 게마가 1일 때를 생각해 보면은 게마가 1보다 작다는 거는 P 노트이 더 크다는 얘기니까 주어진 거 데이터를 주어졌을 때 그래서 H 노트를 고르게 되는 거고요. 1보다 클 때는 반대로 P1이 더 크니까 H1을 고르게 되는 거고 네, 요거를 베이지안 어프로치에서 쓰는 디시전 스트래티지. 지금 이제 얘를 이제 계산해서 요 P 에러를 어떻게 미니마이즈 할지 요 스트래티지를 썼을 때 그거를 이제 살펴볼 텐데 일단 얘가 에러 프로버빌리티고요. 얘는 파이노트 P0 더하기 P1 파이1 P1인데 P 폴스는 여기 맞을 때 여기 이제 H0이 맞을 때 프로버빌리티 디스트리뷰션인데 맞을 때 디시전을 잘못해서 H1을 골랐을 때 Z1에 대한 거죠. 그래서 요 스페이스에서 인테그랄 할 거를 여기 주는 거고 얘는 P 1이 맞을 때 0을 고른 거고 그래서 이 두 개를 더하게 되고 얘는 하나의 인테그랄을 합칠 수 있는데요. 인테그랄 Z이 인테그랄 Z0 더하기 인테그랄 Z1인데 저희가 얘를 미니마이즈 시키고 싶은 거고 그러면 이제 이 둘 중에 잘못된 거를 이제 여기다가 미니멈 시키기 위한 걸 넣어야 되는데 앞에 보면 만약에 여기 Z 놓으시면은 이 둘 중에 뭐를 넣어야 되냐 젠더 영역에서는 얘는 맞는 거니까 미니마이즈 시키면 안 되고 틀린 거를 미니마이즈 시켜야 되고 그래서 둘 중에 얘가 미니멈이어야 되고 걔가 여기 들어가서 얘를 줄여야 되고요. 반론 표현이 젠더세는 반대로 Z1에는 얘가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잡으면은 미니멈 P 에러가 미니마이즈 되는 그 영역 그런 디시전이다. 그렇습니다. 자, 근데 얘가 있으면은 얘는 실제로 계산하기는 별로 편한 애가 아니라서 이제 사람들이 요거에 대한 바운드, 어퍼 바운드를 이제 디라이브를 했는데요. 그게 이제 천오프 바운드라는 거고요. 천오프 바운드는 요 에러 프로버빌리티를 이렇게 대한 어퍼 바운드를 이렇게 줍니다. 일단 A와 B라는 숫자 사이의 미니멈은 이렇게 바운드가 돼 있다. 라는 게 알려져 있고요. 알파는 0부터 1까지의 숫자고 그래서 요거를 얘를 A, 얘를 B로 놓고 그대로 대입을 해서 이렇게 적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파이 노과 파이1 프라이어 프로버빌리티를 2분의 1씩으로 잡고요. 이렇게 되고요. 이제 얘가 얘에 대한 미니멈을 구해야 되는 거고 얘를 이제 요걸로 놓고 여기서 이제 R이 M 디멘션이었으니까 그 M 몇 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하이퍼시스 테스팅을 하냐 그게 M이고요. 얘가 이제 에러 익스포넨트라는 건데 P 에러를 그죠? 에 대한 어퍼 바운드를 주는 여기 턴오프 바운드인데 이게 턴오프 바운드를 줄 때 에러 턴오프 익스포넨트 제가 부르겠습니다. 이렇게 디파인이 되고 그러니까 자이 C는 마이너스 로그 미니멈 인테그랄 이렇게 되는 텀이 되는 거죠. 얘는 흥미롭게도 어심토티컬리 타이트하다는 게 알려져 있고요. 얘는 이제 M이 무한대로 갈 때 이퀄리티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라는 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턴오프 바운드를 구할 수 있으면은 심토틱하게 어치브할 수 있는 그 에러 익스포넨트는 요 프로빌리티, 에러 프로빌리티, 미니멈 에러 프로빌리티를 구할 수 있다. 그리고 턴오프 바운드가 미니마이제이션, 원래는 이제 인피멈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제 수학적으로 잘 몰라서 정확한 차이는 모르겠고요. 어쨌든 미니마이제이션을 하는 건데 옵티마이제이션을 해야 되는데 알파가 2분의 1일 때 이름이 따로 주어져 있고요. 갖다 자기에. 얘는 알파에 대한 옵티마이제이션을 할 필요가 없으니까 좀 더 편한 그런 거고 퀀텀 일루미네이션 할 때 요것도 이제 나오게 돼서 얘를 필요하고요. 얘는 알파가 2분의 1일 때 이렇게 그런 걸 주는 바운드입니다. 그래서
바타 차례와 바운드가 주는 에러는 스트릭트하게 맞나? 하여튼 요거 턴오프 바운드보다는 크거나 같은 그런 바운드입니다. 자, 그게 이제 클래시컬 하이퍼시스 테스팅을 이제 간략하게 요약한 거고요. 이제 퀀텀 버전으로 같은 걸 이제 해야 되는데요. 이제는 P0 P1이 아니라 로넛 로원이죠. 일단 싱글 카피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거고요. 그러니까 메저먼트를 이제 딱 정하고 나면은 거기에 대한 probability distribution 나오고, 그러니까 로넛 로원에 대한 P0 P1이 나오고, 그거에 대해서 하이퍼시스 테스팅을 한다.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그럼 이제 메저먼트를 정할 때, 저희가 다들 아시다시피 POBM으로 정하게 되죠. 디시전 스트래티지는 POBM에 해당하는 거고, Z0과 Z1에 해당하는 E0과 E1을 잡고, 이제 POBM이니까 다음은 1이 돼야 되고. 그래서 노시 이제 뭐 Z0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노스에 해당하는 그 메저먼트 리절트들이 나오면은 그거에 해당하는 이제 POBM인 거죠. 그래서 그 컨디셔널 프로베빌리티는 이렇게 적을 수 있고요. PJ가 주어졌을 때, 로 J가 주어졌을 때, 이 아이가 디텍트 확률 PIJ고요. 이게 이제 없는데 있다고 할 확률가 false alarm probability고, 있는데 없다고 할 확률 miss probability. 두 가지가 이렇게 주어지고요. 여기 이제 P 에러가 되죠. 저희의 total error probability. 그런데 여기서 이노스는 1 빼기 2원이니까 걔를 집어넣고 리어레인지를 하면은 이렇게 적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저희가 여기서 해야 될 거는 얘를 미니마이즈 시켜야 되는데, 얘를 미니마이즈 시키는 E를 찾는 거죠. 여기서는 이제 얘를 미니마이즈 시키는 애는 E는 요거의 포지티브 아이겐 밸류를 다 프로젝트 아웃하는 그런 오퍼레이터가 되고요. 그럼 이제 요 트레이스가 맥시마이즈가 돼서 얘가 미니마이즈가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여기서 나타내는 거고요. 플러스가 요거의 포지티브 아이겐 밸류로 다 뽑아내는 거. 그리고 얘는 트레이스 놈으로 바꿔 적을 수가 있고요. 놈은 오퍼레이터 놈은 이렇게 A 대거 A의 스케일로스로 정의가 되고요. 그리고 오퍼레이터 놈이 있으면 오퍼레이터 더하기 오퍼레이터 놈 더하기 오퍼레이터 나누기 2를 하면은 이제 포지티브 아이겐밸류가 튀어나오고, 얘가 이제 오퍼레이터의 그 아이겐밸류들의 그 애블솔루트 밸류만 뽑아내는 그런 애가 됐어요. 그래서 얘를 A에다가 A를 얘로 놓고 이 오퍼레이터로 A를 놓고 여기다가 대입을 하고 하면은 마지막에 요게 나오게 됩니다. 파이는 이제 다 사라지게 되고 2분의 1이 아니라도 알아서 사라져서 이런 게 나오게 되고, 얘를 헬스트럼 바운드라고 부릅니다. 여기에 이제 헬스트럼이라는 사람이 60년대 그때쯤에 디라이브를 한 그런 바운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그 바운드고요. 그럼 이제 여기서 요 스트래테지는 포지티브 파트, 요거의 포지티브 파트로 프로젝트 하는 거고요. 포지티브 아이겐밸류 파트로. 걔는 이제 베이지언 디시전으로 아까 라이클리후드 테스트 걔의 퀀텀 어널로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퀀텀의 베이지언 디시전 스트래테지 이걸 잡은 거고요. 이제 카피가 많을 때 살펴봐야 되는데 트리비얼하게 이걸로 제너럴라이즈가 되고요. 텐서 프로덕트로. 그래서 이것만 계산하면은 미니멈 에러 프로빌리티를 계산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아까처럼 얘는 이제 계산하기가 힘든, 요거 빼기 요거라서 인텐시티 오퍼레이터가 아니고 굉장히 계산하기 힘든 애가 나오고요. 그래서 퀀텀 션오프 바운드나 퀀텀 바타 차례 바운드라는 걸로 이제 얘를 버퍼 바운드를 계산하게 됩니다. 얘는 이제 그냥 그 션오프 바운드랑 바타 차례 자이 C랑 자이 B 얘네의 그냥 제너럴라이제이션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Q가 붙어서 퀀텀으로 붙었고, 얘가 얘네들이 여기서 이 논문에서 드라이브가 됐고요. 2007년에. 요걸 이용해서 이제 2008년에 그 샤피로가 계산한 게 있는데 그건 좀 이따 볼 거고요. 요거는 이제 둘 다 2분의 1일 때 값이고요. 퀀텀 션오프 바운드에서 에러 엑스포넨트는 요걸로 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인테그랄 대신 트레이스가 된 거고요. P0, P1 대신 로노, 로1이 들어간 거. 나머지는 다 똑같은 그런 거고요. 알파가 2분의 1일 때가 바타차례 바운드. 그래서 얘는 가우시안 상태에 대해서는 이게 좀 계산할 수 있는 애라서
전압 바운드나 바타차라의 바운드를 계산할 수 있고요. 좀 이따 나올 내용입니다. 자, 거기까지가 이제 퀀텀 하이퍼시스 테스팅에 관한 내용이었고요.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여기서 한번 하셔도 좋을 것 같은데.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럼 다음은 이제 이걸 이용해서 퀀텀 일루미네이션을 어떻게 바운드를 어떻게 잡는지, 퀀텀 전압 바운드랑 바타차라의 바운드 이런 걸 어떻게 잡는지를 볼 텐데, 먼저 잠시만요. 퀀텀 일루미네이션을 제일 처음 프로포즈한 게 세스 로이드였고요. 그거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사이언스 논문에서 2008년에 했고요. 퀀텀 일루미네이션이라는 말을 처음 썼습니다. 이 일은 뭐 다른 일도 다 그렇지만 그냥 갑자기 튀어나온 건 아니고 사치라는 이탈리아 사람인 것 같은데 이 사람이 2005년에 이 두 가지 일을 해서 이미 비슷한 거를 이제 큐빗 레이즘에서 보여줬었고요. 요거에 대한 이제 좀 더 요거를 제너럴라이즈는 아닌 것 같은데 요거를 이제 콘크리트한 프로토콜로 만들어서 봤던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요게 특히 렐레반트한데요. Entanglement can be enhanced. Entanglement can enhance the distinguishability of entanglement breaking channel. 그러니까 entanglement breaking 채널이 있어도 보내는 스테이트가 인탱글이 돼 있으면은 distinguishability, 하이퍼센스 테스팅을 더 잘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인탱글먼트 브레이킹 채널이란 거는 저희 요 지금 일루미네이션이 인탱글먼트 브레이킹 채널인데 시그널과 아이들러의 인탱글이 있다가 리플렉터가 되고 온 빛은 서멀 라이트가 많이 섞이기 때문에 여기선 더 이상 인탱글먼트가 없게 되고요. 그래서 요거를 이제 인탱글먼트 브레이킹 채널이라고 하고 이런 리플렉션에서 받는 거를 이때도 여기가 인테일먼트가 있으면은 이거에 대해 알아내는 거를 더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스 로이드가 했던 영역은 일단 좀 다음에 볼 내용들이랑 꽤 다른데 앤서머리 1보다 굉장히 작을 때만 성립을 하는 아날리시스고요. 로이드가 했던 아날리시스는 그리고 상태들은 전부 다 싱글 포톤 상태들이 됩니다. 싱글 포톤 상태라는 거는 인탱글이 없는 빛 그냥 하나만 보낼 때는 그냥 어떤 특정한 상태의 싱글 포톤이고요. 아니면 인탱글이 된 거는 여기도 싱글 포톤, 여기도 싱글 포톤이 가는데 걔네가 인탱글이 되어 있는 상태. 그거를 보게 되고 M 카피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또 D 모드, 그러니까 모드가 한 개가 아닌 요 싱글 포톤 상태도 모드 하나에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모드에 퍼져서 전체로 하나가 있는 그런 상태고요. 또요 컨디션이 성립이 돼야지 로이드 애널리시스가 성립이 되고 랜섬월 곱하기 D가 1보다 아주 작다. 이 말은 우리가 디텍트하는 모드도 D 모드가 되는데 D 모드 중에 서멀 포톤이 하나 있거나 없거나 하나 이상 포톤이 있을 확률이 없는 그러니까 완전히 싱글 포톤 의심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게 이제 그 다음에 할 내용들 이렇게 다른 내용이 되는데 얘를 어떻게 쓰지? 이렇게. 일단 굿 레이징과 배드 레이징으로 나뉘게 되는데 안 되네. 이거 어떻게 없애는지 아시는 분 혹시 있나요? 옆에 이거 보이지 않는 별 그냥 해보겠습니다. 일단 보면은 굿 레이징과 배드 레이징은 아닌데요. 굿 레이징은 들어오는 시그널 파트의 빔이 시그널 포톤이 서멀 포톤보다 많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디텍트한 빛은 거의 시그널 포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게 굿 레이징이고요. 걔는 이제 에타 제곱이 n 서멀보다 클 때 성립됩니다. 들어가는 포톤이 하나니까 하나 곱하기 에타 제곱이 반사된 포톤이고요. 포톤 넘버고 걔가 이렇게 돼요. 그때는 이제 싱글 포톤을 썼을 때 에러 프로버빌리티는 이렇게 리밋이 되고요. 여기 보이는 대로 이게 그 천오프 익스포넨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인탱글이 된 퀀텀 일루미네이션이라는 게 인탱글 된 상태를 보낼 텐데요. 그때는 그때도 똑같은 에러 익스포넨트를 가지게 되는데 대신 이 벨리란 영역이 좀 넓어지게 됩니다. D로 나눠서 할 수 있고 D는 이제 1보다 큰 숫자로 만들 수 있어서 근데 넓은 영역에서 굿 레이즘에서는 에러 프로버빌리티로는 큰 어드밴티지가 없는 거죠. 그랬었고 다음은 이제 배드 레이즘인데 배드 레이즘에서는 이거는 이제 서멀 포톤이 시그널 포톤보다 많이 디텍터에 들어올 때 맞는 게 거의
써마릴 때, 그러니까 잘 디스팅기시를 할 수가 없게 되고 에러 익스포넌트가 요만큼 줄어들게 됩니다. 베타 제곱이 n성보다 작은 숫자일 테니까 이렇게 작은 숫자가 되고요. 그러니까 더 작아지는, 더 구분을 못하는 상태가 되고. 하지만 퀀텀 일루미네이션, 인테그럴드 상태를 쓰면은 이게 이렇게 바뀌게 되는데 여기다가 D가 더 붙게 되는 거죠. 여기. 그래서 D만큼 익스포넨셜 어드밴티지를 가질 수 있다. 얘를 만족시키면서 D를 막 키우면은, 여기나 이렇게 키우면은 훨씬 더 익스포넨셜하게 더 좋은 에러 프로빌리티, 더 낮은 에러 프로빌리티를 어치브할 수 있다라는 게 로이드가 했던 일의 주 내용입니다. 얘는 전부 다 싱글 포톤에서 했던 거고, 그래서 사피로가 여기서 그러면은 싱글 포톤 아니라 코리언트를 쓰면 어떻게 되냐라는 걸 해서 그 일을 한 게 여기 논문이고요. 이거는 이제 제너럴라이즈는 아니고 로이드의 영역에서 같이 비교한 게 이 논문이고, 이 논문이 이제 주가 되는 거고요. 이 논문에서는 가우시안 상태, 그 퀀텀 천업 바운드를 계산할 수 있는, 아니면 바타차라의 바운드를 계산할 수 있는 그런 가우시안 상태를 썼고요. 일단 클래시컬하게 싱글 포톤 대신 코헤런트 스테이트를 썼을 때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얘를 클래시컬 일루미네이션이라고 이렇게 평생 이렇게 부르고요. 여기서 퀀텀 천업 바운드를 이제 계산을 하면은 이렇게 나오는 걸 볼 수 있고요. 얘는 그 리밋이 없는, 컨디션이 없는 아무 SMR 밸류나 아무 NS 밸류나 다 할 수, 아무 에타 제곱 밸류 할 수 있는 그런 네, 바운드입니다. 여기서 SMR이 작을 때, 이때가 이제 로이드가 했던 영역이죠. 여기서 비교해 보면은 요거에서 NSMR이 작을 때는 여기 이제 1로 가니까 이렇게 하고, NS가 1일 때 여기 싱글 포톤이죠. 싱글 포톤 영역에서 로이드 결과와 같은 결과를 주는 걸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영역은 좀 더 넓어졌지만 이제 에타 제곱에 대한 그 리미테이션이 없으니까 별리단 영역은 넓어졌지만 에러 익스포넌트는 변함이 없다. 여기 굿 레이짐에서 이제 배드 레이짐에서 비교해 보면 세스로이드 배드 레이짐의 퀀텀 일루미네이션이 이거였고요. 여기 붙었었죠. 얘가 별리단 영역이 에타 제곱이 n 서멀 나누기 d 요거보다 큰 거였는데 그걸 다시 적으면 이렇게 되고, 그 말은 얘가 1보다 아주 작은 애야 된다는 거. 그래서 얘랑 비교해 보면은 얘는 이제 1이니까요. 이게 훨씬 더 좋은, 로이드의 싱글 포톤을 쓸 때보다는, 싱글 포톤 인테그럴 상태를 쓸 때보다 그냥 코헤런트 상태 싱글 모드로 보내는 게 더 좋다. 뭐 멀티 모드죠. 풀 모드에 더 좋다라는 게 첫 번째 결과고, 그리고 또 여기서는 SMR 1보다 클 때도 제가 그 계산을 할 수 있고, 이런 에러 익스포넌트가 나오고요. 이때는 이렇게 됩니다. NS를 4 곱하기 SMR로 나누는 이런 결과가 나오게 되고, 그래서 요게 그 코헤런트 스테이트의 턴오프 익스포넨트고요. 걔가 이렇게 여기서 이제 4를 주의하시면 되고요. 여기가 이제 퀀텀 상태를 쓰면은 얘보다 더 좋아지는 거겠죠. 저희가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한번 요약하고 넘어가면은 코헤런트 스테이트는 굿 레이짐에서, 로이드의 굿 레이짐에서 그 비슷한 퍼포먼스, 똑같은 퍼포먼스를 보이고요. 배드 레이짐에서는 더 좋은 퍼포먼스를 보인다. 코헤런트 상태 쓰는 게 낫다. 싱글포터 인테그럴 상태보다는. 일단 거기까지 했고요. 그러면 인테그럴 상태를 쓰는 거는 더 뭐 코헤런트 상태보다 더 좋은 거는 더 좋게 할 수 있냐, 그런 이제 질문을 할 수 있고, 그게 이제 투모드 스퀴즈드 백큐을 썼을 때. 요거 잠시 요거에 대해서 특성 잠깐만 짚고 넘어가면요. 투모드 스퀴즈드 백큐은 이런 이렇게 쓰여지죠. 여기 시그널 모드고 아이들로 모드고, NS가 에버리지 포톤 넘버, 각각의 모드의 에버리지 포톤 넘버, 얘를 이제 시그널 에너지라고 퀀텀 일루미네이션에서 자주 부르고요. 이게 이제 NS로 픽스되어 있는 거고요. 가우시안 상태니까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로 적을 수 있고, 얘는 이렇게 적어집니다. 다이고널은 전부 다 그 NS에 주어지는 요로 주어지고,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의 데피니션이고, 여기 이제 시그널 모드랑 아이들러 모드의 쿼드라처 오퍼레이터들, 1이 시그널, 2가 아이들러,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렐레이션들이 있고, 코렐레이션은 이렇게 주어지고,
네. 여기서 흥미로운 거는 CQ는 여기 다이고널 엘리멘트가 주어지면은 맥시멈 코렐레이션, 퀀텀 메카닉스가 올라가는 맥시멈 코렐레이션들이 있는데, 그래서 그거를 세츄레이트 하는 애들이라는 걸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이게 S가 주어졌, 그러니까 NS가 정해지면 여기 이제 최대한 있는 맥시멀리 코렐레이트 상태가 되고, 클래시컬 리밋은 2NS가 되고요. 클래시컬 리밋이고, 그래서 얘랑 비교해 보면은 2를 무시할 수 있을 때, 1을 무시할 수 있을 때 클래시컬 영역이고, 무시할 수 없을 때 퀀텀 영역이고, 그래서 NS가 1보다 아주 작을 때가 엔탱글먼트가 있는 노는 클래시컬 영역이 되고, 그래서 이때가 이제 보시겠지만 이때가 그 퀀텀 어드밴티지가 보일 수 있는, NS가 커지면 커질수록 퀀텀 어드밴티지가 사라지는, 코런트 상태는 비슷해지는 그런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경향이 네, 투모드 스퀴즈 백큐을 인풋 상태로 놓고 들어가면 이제 로우노과 로우원이 나오죠. 로우노과 로우원도 다 가우시안 상태고, 가우시안 상태라서 코비넌스 매트릭스로 기도 나타내게 됩니다. 로우노트에 대한 B노트이고 로우원에 대한 C노트. 로우노트는 서멀 상태와 아이들러의 상태인데, 아이들러의 상태도 결국 서멀 상태고요. 보시다시피 이 B는 2n 서멀 더하기 1이고 S는 아까랑 같이 n 서멀이 서멀 포톤 넘버고요. 그 다음에 리플렉트된 빛이 있을 때는 아이들러는 가만히 있지만 얘는 이제 변하죠. A는 변하고 리플렉트된 그 에너지 얘와 관련된 애와 B 그리고 서멀 그것까지 합쳐져서 더해져서 여기 A가 정해지고요. 그 다음 코렐레이션은 에타만큼 약해지죠. 빔 스피드가 있으니까 똑같고요. 그리고 뭐 저희가 관심 있는 영역 NS도 작고 에타 제곱도 작은 영역에서는 A나 B나 별 차이가 없고요. 요 A와 S가 주어진 요 때는 클래시컬 리밋이 여기 있는 최대한 클래시컬한 상태로, 그러니까 그 코헤런트 스테이트의 그 뭐죠? 믹스처 걔로 어치브할 수 있는 최고의 리밋이 여기 되고요. 약간 복잡해 보이지만 n 서머리 에타 제곱을 넣어보면은 에타 제곱이 밖으로 빠져나와서 얘랑 같은 형태를 되기 때문에 에타 제곱 n 서머리 에타 제곱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엔탱글먼트가 있냐 없냐가 결정이 되고요. n 서머리 그래서 에타 제곱보다 크면 저희가 에타 제곱이 작으니까 어느 정도의 서멀 노이즈가 있으면 엔탱글먼트가 금방 사라진다. 그거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고, 저희가 그 퀀텀 일루미네이션이 잘 듣는 영역은 NS가 작고 서멀 포톤이 많고 노이즈 인바이러먼트고 시그널이 위크할 때, 신기하게도 이럴 때 퀀텀 일루미네이션이 잘 듣는 투머스키드 맥춤이 코렌트보다 더 좋은 거를 보실 텐데, 요 영역에서는 저희가 서멀 포톤만 거의 받으니까 구분해내기가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에러 프로빌리티는 2분의 1에 가깝고, 그래서 M이 굉장히 많아야지만 하이퍼시스 테스팅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M이 클 때 M을 많이 사용해야 돼. 큰 M을 사용해야 돼. 얘는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때문에 이 논문에서 퀀텀 천오프 바운드는 못 구하고 퀀텀 바타차라의 바운드, 그 천오프 바운드의 어퍼 바운드를 주는 걔를 구했고요. 걔는 이렇게 주어집니다. 요게 L 익스ponent죠. 아까 그 커런트 스테이트는 요거였고요. 그래서 비교해 보면은 요 4만큼 퀀텀 스테이트가 더 좋게 됩니다. L 익스ponent가 4배가 큰, 적어도 4배가 큰 거죠. 왜냐면 바타차리아보다 퀀텀 천오프 바운드가 작을 수 있으니까 적어도 4배만큼 더 큰 L 익스ponent가 나온다. 얘를 그림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요 파란 게 코헤런트 스테이트고요. 빨간 게 존재 구간 바타차라의 바운드고, 두 개를 플롯해 보면 이렇게 되고요. 여기서 얘가 n 서머리고요. 여기가 n 서머리고, 둘 다 로그 플롯이고, 에러 프로버빌리티 xs가 n 그 넘버로 카피스. 그래서 뭐 같은 영역에서 이런 식으로 살펴보면 한 여기 한 4배 정도 되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네. 그래서 L 엑스포넨트가 L 리스트 적어도 4배는 큰 거고요. 퀀텀 상태를 쓰면은 그거를 이제 6dB 어드밴티지라고, 리터레처에서 주로 이제 dB로 샤피로가 많이 쓰는데 6dB 어드밴티지를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NS가 커지면은 아까 말했듯이 코릴레이션이 약해지면서 어드밴티지가 점점 사라지는데 그거를 저기서 보여주는 게 NS를 1만 넣어도 이게 많이 좁혀지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게 투머스키 백형과 그러니까 그 바운드를 구한 거죠. 이제 그 코헤런트 상태와 투머스키 백형 상태를 비교해서 6dB까지는 얻을 수 있다라는 걸 보여줬는데 어떤 메저먼트를 해야지 이걸 어치브할 수 있는지는 아직 얘기를 안 한 거죠. 그걸 처음 한 게 이제 이 논문이고요. 우하와 아크맨이라는 사람이 2009년에 했고 그 사람들은 아까 좀 전에 봤던 그탄 논문, 이 논문에서도 포함되어 있다 사람들이고요. 일단 코렌트 스테이트부터 클래시컬한 결과부터 한번 보면은 이 사람들이 이게 호모다인 메저먼트로 어슨터틱 리밋에서 어치브 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호모다인 메저먼트를 n번 하고 그 모든 결과들 이거 하나하나가 이제 호모다인 결과고요. n번 한 그 결과를 다 더해서 토탈 어떤 넘버를 잡고요. 얘가 엑스머보다 크냐 작냐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요거에 대한 x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을 살펴보면 이제 가우시안이 되고요. 어차피 가우시안 상태니까 x에 대한 디스트리뷰션이 가우시안이 되고 로 노시냐 로 원이냐에 따라서 센터가 달라진 가우시안이 되고요. 그러면은 여기가 스레시홀드로 잡고 얘보다 크면은 h1을 고르고 얘보다 작으면 h0을 고르고 이런 형태의 그 디시전을 하게 되는 건데 이게 스레시홀드가 뭐 여기 이런 데 해당하는 건데요. 이때 에러는 여기 영역이 되죠. H1이어야 되는데 H0가 맞물리니까 H0일 수 있는 이런 영역이 돼서 에러 펑션으로 에러 프로버빌리티가 주어지고요. 그래서 호모다이메이저먼트에 할 때 에러 펑션은 이걸로 주어지고 얘는 m이 클 때 이런 형태로 익스포넨셜 형태로 분사할 수 있고요. 그래서 호모다이메이저먼트가 주는 에러 익스포넨트는 이렇게 구할 수 있습니다. 예로부터 그러면 n 서머리 클 때는 얘가 무시되고 얘랑 같은 에러 익스포넨트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호모다인 메저먼트를 쓰면은 커런트 스테이트는 호모다인 메저먼트를 쓰면은 그리고 모두 바이 모두로 카피 바이 카피로 그냥 n번 조인트 컬렉티브 메저먼트를 할 필요가 없이 로컬 메저먼트라고 하는데 얘를 로컬 메저먼트를 통해서 얘를 구할 수 있다. 여기서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투머스키 백큐을 할 때는 뭐를 써야지 어드밴티지를 볼 수 있냐? 이 논문에서는 아까 봤던 6dB까지는 못 가고요. 대신 에러 익스펀트가 2배 큰 3dB까지 가는 것을 보여줬었는데 걔는 이제 옵티컬 파라메트릭 앰플리파이어라는 걔를 그 리시버를 써서 하게 되고요. 얘는 이제 이런 식으로 AI와 AI 대거, 그러니까 리플렉트 된 빛이 이게 아까 말했던 이게 아이들로고요. 이런 식으로 섞어서 넘버 매저먼트를 하면은 AI와 AR의 코릴레이션을 재는 이게 이제 아까 코비런스 매트릭스에서 우리가 원하는 콜레이션을 주는 배제는 이제 그런 형태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를 그러니까 모두 바이 모두로 하는 겁니다. 모두 바이 모두로 하고 전부 다 더한 토탈 시그널을 가지고 스레시홀드 디텍션을 하는 그런 거고요. 그걸 해서 그거에 대해서 바타 차례의 바운드를 구할 수 있고요. 그래서 구했고 거기 바타 차례의 바운드고 얘는 이제 복잡해서 바로 보여주기는 힘들고 여기 그림에 나와 있는 이 초록색 커브가 이게 이제 바타 차례의 바운드가 주는 커브고요. 그랑 똑같은 값들이고 케파가 이제 에타 제곱입니다. 에타 제곱이 0.01일 때 이게 커런트 스테이트고 이게 제일 좋은 6dB를 주는 얘고 그러면 얘를 어떤 이렇게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적으려면 어떤 영역으로 가야 되는데 이 영역에서 에타 제곱이 이제 옵티컬 파라메트릭 앰플리파이어의 개인이고요. 개인은 이제 작을 때 우리가 얘기를 하게 되는데 엡실론 제곱 곱하기 n 서머리 ns보다는 클 때 n 서머리 이렇게 커야 되는 거죠. 그 영역에서는 요 바타차례 바운드를 이렇게 보기 쉬운 형태로 적을 수 있고 이때 보면 여기 밑에 2가 있죠. 이 말은 2배 더 크다. 에러 익스ponent가 그게 저기 나온 거고 여기서 이제 2배까지는 안 되고 요거를 불렀던 거라서 요 영역이 아니라서 그렇습니다. 얘는 실험적으로 또 샤피로 그룹에서 했고요. 샤피로 그룹에서 실험적으로 이제 뭐 3D는 못 보여줬지만 당연히 어떤 노이즈 내에서 20%인가 뭐 그런 어드밴티지를 보여줬다고 합니다.
자, 요런 그림들은 전부 다 리뷰 논문 가져왔고요. 네, 그러면 6DB는 할 수 없냐? 6DB는 어떻게 하냐? 얘도 이제 샤피로 그룹에서 밝혀냈고요. 이제 요 논문에서 정리하게 했고, 이거는 이제 컬렉티브 메저먼트를 해야지. 그러니까 큐빗 같은 거를 쓸 때는 로컬 메저먼트로는 그 하이포테시스 테스팅을 제대로 할 수 없고 컬렉티브 메저먼트가 필요하다 이런 게 이제 좀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컬렉티브가 필요할 거다라고 이제 사람들이 예상을 할 수 있었고, 여기서 이제 그거를 할 수 있는 특별한 어떤 하나의 그 프로토콜을 메저먼트를 찾은 거고요. 리시버를. 이거는 이제 썸 프리퀀시 제너레이션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얘는 이제 파라메트릭 다운 컨버전에 반대되는 그런 프로세스입니다. 합쳐서 한 번에 다른 하나의 모드를 바꾸는 이런 인터랙션 해밀턴을 기술할 수 있는 M개의 시그널과 아이들러가 합쳐지면서 뭐 리플렉틱이라고 하는 거겠죠. 합쳐져서 하나의 모드로 가게 되는 이런 종류의 하기 어려운 그런 메저먼트가 필요하게 되고요. 그런 프로세스가 필요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썸 프리퀀시 제너레이션 하나만 하려도 여기 그건데 그 메저먼트 하려면 뭐 스퀴징도 필요하고 썸 프리퀀시 제너레이션 필요하고 메저먼트도 필요하고 이걸로부터 그 바운드를 구하면은 그게 이제 여기다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썸 프리퀀시 제너레이션만 하는 것보다 얘를 반복해서 사용해서 피드 포워드까지 해서 점점 계속 반복해서 사용하는 게 더 좋다 라는 걸 여기서 얘기했고요. 이제 그림으로 보면 이런데 얘가 커런트 스테이트고요. 얘가 OPA, 좀 전에 봤던 OPA고 여긴 선이 요게 퀀텀 션오프 바운드가 주는 애고요. 그리고 제일 밑에 있는 애가 헬스트롬 바운드, 아까 봤던. 그래서 션오프 바운드랑 헬스트롬 바운드랑 n이 클 때는 만나게 되고요.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거는 요거죠. 요 썸 프리퀀시 제너레이션 쓰면은 거기 파란색 점들인데, 썸 프리퀀시 제너레이션들은 요 퀀텀 션오프 바운드에 해당하는 결과를 줄 수 있고, 그리고 피드 포워드까지 하면은 헬스트롬과 가까운, 여기도 약간 다르지만 헬스트롬과 가까운 결과를 줄 수 있고, 거의 옵티멀한 메저먼트라는 거죠. 하지만 거의 실험적으로 하기는 불가능한, 실험적으로 못한 그런 메저먼트고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일루미네이션에 대한 마지막 얘기가 되는데, 그러면 투머치 스킬 베큐 말고 다른 상태를 써서 6dB를 넘어갈 수 있냐? 여기 이제 최근에 밝혀졌는데 안타깝게도 안 됩니다. 투머 스킬 베큐이 제일 옵티멀한 상태고, NS를 픽스시켰을 때 얘는 퀀텀 천업 바운드라는 의미에서 퀀텀 천업 바운드를 맥시마이즈 시키는 상태가 싱글 모드는 코헤런트고 투 모드는 투머치 스킬 베큐이고, 이게 이제 이 논문에서 증명이 됐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관련된 논문에서 또 로우 바운드도 비슷한 같은 로우 바운드도 있고요. 얘는 에타가 0으로 가는 리밋에서 리플렉티비티가 0으로 가는 리밋에서 있고요. 만약에 오더로 에타 커렉션을 하면은 여기서 약간 달라지게 되는데, 사람들이 이제 뉴메리컬 옵티마이제이션을 통해서 거의 같은 상태다. 피델리티가 거의 같다라는 거를 이제 보여줬습니다. 자, 그래서 일루미네이션 이제 거의 이제 히스토리가 썸업이 된 거고요. 요게 이제 서머라이즈라고 볼 수 있는데, 모든 결과들의 퀀텀 어드밴티지 레이시오는 자이 퀀텀, 자이 코헤런트 스테이트, 요거의 레이시오를 보이는 거고요. 그러니까 NS가 작고 N 서머리 클 때, N 인바이러먼트가 N 서머리고 클 때는 4배까지 올라갈 수 있지만 NS가 커지면서 점점 줄어들고요. 그 다음에 인바이러먼탈 노이즈가 줄어들면서 또 점점 줄어들고, 얘를 주는 제일 좋은 애는 투모드 스피드 백큐이고, 리얼리, 그 다음에 클래시컬하게 제일 좋은 애는 코헤런트 스테이트고, 이렇게 얘는 호모다인, 얘는 파스트 썸 프리퀀시 제너레이션. 자, 그렇게 하면 이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딱 끝낸 것 같은데, 제가 한 거는 이제 뭐 굳이 말씀 안 드려도 돼서 일단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딱 시간을 맞춰주셨고요. 네. 예, 흥미로운 발표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 마이크를 켜고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채팅에 올려주셔도 됩니다.
15분 치면 되겠는데. 노창석 교수님 발표 강연 잘 들었습니다. 저 질문 하나 있는데요. 네. 지금 조건을 보면 퀀텀 어드밴티지가 있는 조건을 보면 오브젝트가 그러니까 대상이 되는 것이 반사를 굉장히 잘 안 할 때잖아요. 에타가 굉장히 작다는 게 반사를 잘 안 한다는 뜻으로 이해되는데 네네. 그래서 만약에 대상이 반사를 굉장히 잘하면 그러면 어드밴티지가 없는 건가요? 그러니까 보통의 대상이 보통 고전적인 경우에는 반사를 잘하면 우리가 쉽게 인식이 되잖아요. 저기 오브젝트가 있네? 뭐 이렇게. 근데 지금 같은 그때는 경우는 아마 그때는 있긴 있을 텐데 그 일루미네이션에서는 그런 영역을 전혀 고려하지 않아서 다른 리터레처에서 아마 알려져 있을 텐데 그 영역, 그러니까 저도 공부한 지 얼마 안 돼서 그 영역에서 공부한 건 아직 보지는 못했고요. 그 사람들이 연구한 거는 하이퍼스페이스 테스팅을 그 영역에서는 이제 그 에스티메이션을 퀀텀 에스티메이션을 많이 하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퀀텀 일루미네이션 자체는 이제 프로토콜 자체가 레이더를 염두에 두고 하는 거라서 그러니까 레이더를 이제 약간 퀀텀 매트릭스로 가져와서 하는 거라서 베타가 굉장히 작을 때만 주로 얘기를 했고요. 그때 이제 익스포넨셜 어드밴티지가 보이는 걸 봤기 때문에 거의 그 영역에서만 사람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따가 큰 영역은 아예 다른 필드가 돼버려서 저는 잘 모르는. 마찬가지긴 한데 어떤 의미에서는 조금 다르지만 NS가 굉장히 작은 영역에서 좋은 네. 거잖아요. 네네. 그거는 투모드 스퀴어 스테이트를 보낼 때 에버리지 포톤 넘버가 굉장히 작다는 뜻이 될 텐데 네. 그러니까 모드의 한 모드의 에버리지 포톤이 굉장히 작다는 뜻이 될 텐데 네. 이게 실용성이 있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제 질문은 만약에 대기 중에서 네. 사용을 할 때 이 대기 중에서는 에버리지 포톤 넘버들이 굉장히 작으면 다 산란돼가지고 없어질 것처럼 그렇게 네. 상상이 돼서 네네. 이 대상에 대한 판단을 대상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게 어렵게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그래서 이제 어렵게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그 영역에서도 잘 되니까 다른 영역에서 혹시 더 좋은 걸 보이지 않을까 하고 연구를 했는데 제 마지막에 보여드렸듯이 그 투머치 스킬 맥힘이 옵티멀인 게 증명이 돼버렸죠. 주어진 NS에서 NS가 크든 작든 또는 이게 진짜 거의 망해버린 거죠. 네. 커런트 스테이트 NS를 키워가면서는 커런트 스테이트를 이제 이길 게 없으니까 그런 어플리케이션 영역에서는 이제 별로 도움이 안 된다라고 봐야겠죠. 네, 실제로 이걸 감사합니다. 사용해서 멀리 있는 걸 디텍트하기는 이제 어렵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사실 이 NS에 대해서 잘 감이 안 와서요. NS라는 파라미터가 작아야 된다는 게 네. 얼마나 작아야 된다는 건 지금 감이 안 오는데 좀 저는 실험을 하던 사람이니까 뭔가 카운트레이시나 이런 넘버로 좀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런 숫자에 비교해서? 그거는 저도 카운트 레이트를 어떻게 하는지 저도 잘 몰라서 그냥 NS가 0.01 이걸 주로 씁니다. 여기서. 여기서 한 계산들을 보면은 거의 다 NS가 0.01일 때 보여줬던 계산 이런 거 할 때 0.01로 잡고 하고요. 아까 커런트 스테이트에서 이제 에버리지 포턴 넘버 한 모드에 있는 에버리지 포턴 넘버가 예. 0.01개. 예. 굉장히 외국 사람 위클리 인텐글된 위클리 스퀴치된 동호 상태. 처음에 신기했던 건 이제 이런 NS가 너무 작고 N서머리 되게 큰데도 퀀텀 어드밴티지가 있는 게 처음에 신기했던 거고요. 그래서 했는데 어플리커빌리티는 좀 떨어지는 먼저 말씀드렸듯이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이 좀 왔습니다. 예. 채팅창에 질문이 있는데요.
네, 그게 아마 거의 대답이 된 것 같아요. 그러네요. 제가 한 질문과 거의 비슷한 질문이네요. 특히 라이더는 이제 그 질문 앤서머리 한번 읽고 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라이더와 같은 프랙티컬 어플리케이션에 적용되는 시기가 언제쯤 될지요? 였는데 프랙티컬 어플리케이션은 힘들고 라이더는 일단 굿레이즘에서는 커런트 스테이트나 별로 차이가 없으니까요. 앤서머리 작을 때는 좀 전에 보여드렸지만 앤서머리 작을 때는 거기가 이렇기 때문에 레이저 영역, 그러니까 옵티컬 프리퀀시 영역에서는 어차피 별로 좋지 않은 네, 그렇습니다. 음. 대답이 됐을 것 같은데. 그 질문을 제가 또 하나만 하면요. 네. 약간 부정적인 측면만 얘기가 지금 어쩌다 보니까 된 것 같은데 얘네들이 이제 긍정적인 측면 같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꼭 응용 아니더라도 뭐 사이언티픽한 뭐 어치브먼트 뭐 이런 식으로 긍정적으로 우리가 볼 일단은 수 있을 제일 큰 셀링 포인트가 인테그먼트가 사라졌는데도 채널을 진행하면서 사라졌는데도 처음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라진 걸로부터 퀀텀 어드밴티지를 볼 수 있다. 그런 이제 아카데믹한 인터레스트가 어, 컸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시작할 때 인텐글 스테이트가 아닌 거로 시작하는 것보다 나중에 네, 깨지더라도 처음에 네, 인텐글 스테이트를 시작하는 게 더 낫다라는 그렇죠. 말씀. 네. 재밌네요. 그것도 저희가 보면은 NX가 1보다 작을 때가 처음에 들어가는 인테그먼트가 클 때잖아요. 음, 그 퀀텀 코릴레이션이 클 때. 네. 그때가 계속 좋다는 거는 뭔가 그게 그 인테그먼트 브레이킹 채널에서도 그 의미가 남아있다. 이런 게 되는. 그리고 이제 뭐 이거 말고 뭐 아답티브 스트래티지 이런 것도 있고요. 그렇죠. 그걸 보면은 네. 아답티브 스트래티지 이런 게 이제 베이크한 케이스에서 로컬하게 아답티브 스트래티지를 쓰면은 컬렉티브한 거만큼 좋아질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게 이제 아직 알려지질 않아서 컬렉티브 매저먼트는 어려우니까요. 그래서 이런 뭐 티어리티컬한 챌린지도 남아있고 그리고 뭐 아까 네이먼 피어슨 어프로치 그것도 이제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데 그건 좀 수학적 사람들이 수학적으로 많이 연구를 해서 잘 이해하기 힘들던데 그쪽도 이제 좀 연구가 진행되고 있고 실제 어플리케이션은 네이먼 피어슨에 더 가까우니까요. 실제 레이더는 베이지어는 둘의 값이 낮추는 거고 네이먼 피어스는 홀스 알람은 별로 상관없고 미스하지만 않으면 된다. 잘못된 시그널은 우리가 다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좀 괜찮고 있는데 없다 그러는 게 진짜 위험하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영역에서 좀 이제 다른 어플, 그러니까 스타인즈 레마 이런 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런 바운드가 쓰여서 좀 다른 시오리티컬하게 다른 어프로치가 제가 이제 그걸 공부해야 되는데 그 저도 어댑티브하게 하는 것도 사실은 인프린시플 이미 그 앞서 말씀하셨던 그 극한을 벗어나지는 못할 거 아니에요? 어쨌거나 그 극한 내에서 그렇죠. 측정을 할 그러니까 때 어플리케이션 컬렉티브 의미에서는 이제 네, 컬렉티브 메저먼트 대신 어댑티브 로컬 메저먼트를 사용해 가지고 컬렉티브 메저먼트 한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거기에 근접해 갈 수 있다. 그런 뜻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네, 네. 네네. 감사합니다. 저도 짧게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듣다 보니 되게 신기한데 어떻게 보면 약간 어이가 없기도 하고 막 해가지고요. 혹시 광자가 아니라 다른 물리기로 이 테스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뭐 논의된 게 있나요? 일단, 예, 제가 그러니까 많이 보진 않아서 모르겠는데 제가 본 거에서는 한 번도 없었어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포톤 넘버가 너무 작아서 측정이 어려우면은 혹시 뭔가 다른 물리기로 잘 디자인을 하면은 뭔가 되진 네, 않을까라는 뭐 생각이 그렇게 들었습니다. 하면은 네, 뭔가 할 수 있으면 더 재밌을 것 같긴 한데 일단 뭐 여기서 한 거는 그 옵티컬 프리퀀시를 라디오 프리퀀시로 컨버트한 다음에 뭐 퀀텀 레이더라고 해서 그런 게 이제 좀 진행이 되고요. 근데 이제 그것도 프랙티컬 하기에는 이미 거의 가망성이 없으니까 아, 예,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시간이 이제 많이 또 거의 4시가 다가오고 있어가지고요. 질문이 더 없으시면은 여기서 노창석 교수님 발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노창석 교수님한테 발표해 주신 우리 연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금 한 4분 정도 남았고요. 한 5분쯤 있다가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4시 한 1분, 2분쯤에 시작할 테니까 휴식이 필요하신 분들은 얼른 휴식을 취하시고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조금 이따 다시 뵙겠습니다.